이번 시간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냐? 얘는 우리가 앞서 등차, 등비 이런 거 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자, 예전에는 어떤 표현도 썼었냐면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공부를 했던 단원이기도 합니다. 왜 점화식이라고 불렸는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 함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일반 항은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n 플러스 1번째 항과 n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그런 형태로 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관계식을 보고 특정한 항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관계식을 이용해서 특정한 7번째 항이라든지 5번째 항이라든지 특정한 항을 찾아내요.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하는 게 모전입니다. 항의 값을 구하기. 즉 일종의 수열을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의 값을 구하기. 자, 그 다음 그럼 특정한 항이 아니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으면 되느냐면 일반항을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 구하기.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거는, 자,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한다는 말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A의 5번째 항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든지 7번째 항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고, 일반항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러면 n번째 항이 얼마니? 어떤 식으로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형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AN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이라면 AN을 구한 뒤에 5번째 항을 구하셔도 무방하지만 요 AN을 구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열인데 첫 번째 항은 1입니다. 두 번째 항은 또 1입니다. 세 번째 항은 2입니다. 네 번째 항은 3입니다. 다섯 번째 항은 5입니다.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기가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구할 수는 있지만, 그치만 우리는 이 수열의 규칙을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봤더니 어떻게 지금 수열이 나열되고 있죠? 요렇게 두 개 더해서 얘가 쓰여졌고, 요렇게 두 개 더해서 얘가 쓰여졌고, 요렇게 두 개 더해서 요렇게 쓰여지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자, 순서대로 쓸게요. n번째 항이랑 더하기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서 몇 번째를 만든다?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을 만든다. 즉, 이 수열의 항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이 관계식을 수열의 귀납적 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열마다 관계식이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여러 형태의 관계식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열에서 5번째 항 또는 7번째 항 아니면 n번째 항 이런 걸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째 항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수열입니다. 대신에 좀 유명한 수열이죠. 자, 이 수열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피보나치 수열. 왜 안 지워지죠? 네. 잠시만요. 지워져라. 네. 네. 오케이. 자, 우리는 이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피보나치 수열 다시 써볼게요. 피보나치 수열. 즉, 우리는 이 관계식을 피보나치 수열의 귀납적 정이라고 부르십니다. 되겠죠? 자, 이런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인데, 자, 우리는 이런 귀납적 정의를 쉬운 것부터 조금 어려운 순으로 타입을 좀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건 그냥 선생님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레벨 1의 수열의 귀납적 정. 레벨 1. 자, 요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겁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련된 수열의 귀납적 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지금 살펴볼 건데, 쭉 일단 써놓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은 수열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상수 알파를 더해서 만든 겁니다. 자, 요거는 학생들 알겠죠? 무슨 수열을 말하는 걸까요? 네, 등차 수열을 말하는 겁니다. 즉, 등차 수열의 특징을 나타내는 관계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을 의미를 합니다. A에는 등차 수열. 두 번째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여기서 이 알파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알파는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의미하더라. 공차. 괜찮죠? 두 번째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은 수열의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2배를 한 거는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한 거랑 같습니다. 이런 관계식도 역시 우리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 하면 등차 수열이 되더라 이겁니다. 등차 수열. 괜찮겠죠? 오케이.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등차 수열인지 판단을 하시느냐면은 요 항이 어떤 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등차 중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세한 거는 등차 수열에서 살펴봤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식은 이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a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은 an에다가 어떤 상수 알파를 곱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수열일까요? 그렇죠?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을 의미한다. 등비 수열. 자, 그래서 여기 알파의 의미가 뭐가 되겠을까요? 알파는 네, 공비가 되겠죠. 공비. 이등비 수열의 공비를 의미합니다. 괜찮죠? 네 번째는 이제 뭐 나올 건지 예상은 되죠, 그죠? a의 n 플러스 1번째를 제곱한 거는 a의 n과 a의 n 플러스 1을 곱한 거랑 같습니다. 이것도 무슨 수열일까요? 그죠?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 자, 얘는 여기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될까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네, 이 항이 등비 중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비 중항. 괜찮죠? 자, 요렇게 네 가지가 우리는 우리끼리 분류를 했을 때 첫 번째 레벨 1단계 레벨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수열일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르죠. 그래서 이 수열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주는데 이 수열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n번째 항에서 5를 더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누구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등차 수열이면 공차가 얼마가 될까요? 공차가? 그렇죠. 얘가 공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 공차를 알고 항 하나를 아니까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n째 항 an은 어떻게 된다? 5n으로 시작하실 거고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 이 일반항이 그 수열의 규칙을 나타내는 거기는 한데 실은 여기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도 이 수열의 규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규칙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요 정도의 의미를 부여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3인데 무슨 수열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5 곱하기 an 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 잘 하실 수 있겠죠. 등비 수열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공비가 된다? 여기에 있는 이 5가 공비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섯 번째 무릎은 바로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an은 첫 항에다 누구를 공비를 n-1번 곱한 거더라. 괜찮죠? 다시 예를 들면 이번에는 첫 번째 항이 3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얼마로 할까요? 두 번째 항이 12입니다. 자, 무슨 수열일까요? 두 개만 가지고도 모르죠. 적어도 항이 3개는 있어야지 우리가 규칙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n에 대한 정보를
다시 줍니다. 이 AN은 A의 n 플러스 1번째를 2배를 하면 누구랑 같아지느냐면은 n번째랑 n 플러스 2번째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식을 보고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공차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공차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얘는 그래서 항 두 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2가 된다? 플러스 9를 하면 12가 되니까 공차가 9인 등차 수열이고 첫 항이 3이구나. 따라서 일반항 A에는 9n으로 시작하실 거고 1 집어넣으면 3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6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면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12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모르죠? 그렇죠?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힌트를 주기를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자, 여기 있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보고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란 걸 알 수 있죠? 등비 수열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공비는 자, 항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12가 되죠? 그렇죠? 곱하기 4를 하면 12가 된다. 공비가 4이구나. 첫 항은 3이고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된다? 첫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거더라. 괜찮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레벨 1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또는 레벨 1의 점화식에 해당되는 네 가지 관계식을 살펴봤습니다. 등차수열, 등차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 괜찮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레벨 2입니다. 자, 두 번째 레벨은 색깔을 좀 맞추죠. 자, 두 번째 레벨에 해당되는 관계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두 가지 형태 모두 다 우리가 해결을 하는, 즉 해결한다는 말은 특정한 항을 구하든지 또는 nth 항을 구할 때 실제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스텝별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레벨 2의 관계식이란 걸 판단이 됐다면 첫 번째 스텝으로는 스텝 1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n의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식을 나열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변변 더하거나 곱해서 소거시킨다. 자, 레벨 2의 형태는 더하든지 곱하면 자연스럽게 소거되는 형태의 관계식을 우리는 레벨 2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스텝 3는 정리 단계입니다.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조금 막연한데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레벨 2의 관계식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AN이나 특정한 항을 찾아낼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형태는 관계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면은 첫 번째 형태는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아까는 상수 알파를 댔는데 이번에는 어떤 n에 관한 식이 더해져 있습니다. 아까는 n이 바뀌었을 때 얘는 안 바뀌었는데 이제는 n이 바뀌면 얘도 바뀌는데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의 관계식입니다. 이게 우리는 레벨 2 관계식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주어지고 A의 n 플러스 1이 AN에다가 플러스 하기를 2n 마이너스 1 자, 요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물어보기를 A의 10번째 항은 도대체 얼마가 되지? 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요 스텝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n의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식을 나열한다 그럽니다. 그럼 식을 나열한다는 말은 식은 요 관계식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식을 나열할 건데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할 거냐면은 자, 제일 먼저 n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a의 2는 a의 1 더하기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2를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a의 3은 a의 2 더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집어넣습니다. a의 4는 a3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점점점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항이 10번째 항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A10이 나오게끔 적당한 n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n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n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의 9 플러스 9, 28 마이너스 1이니까 17 됐죠.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변변 더하거나 빼서 변변 더하거나 곱해서 소거를 시킬 건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는 변변 더하면 소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왼쪽에는 얘가 더해져 있고 오른쪽에는 얘가 더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다 써서 지우셔도 상관없는데 요렇게 없어질 거고 요렇게 없어질 거고 요렇게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아있는 거를 다시 쓰시면 어떤 형태가 나오시느냐면은 자, 왼쪽에는 A10만 남았습니다. 자, 오른쪽은 A1이 남았고 그 다음 여기를 쭉 써볼 겁니다. 요 부분 여기를 다 더하는 거죠. 요 부분 자, 그래서 플러스 1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플러스 17입니다. 자,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시그마에서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은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합은 항수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 지금 홀수가 몇 개가 더해져 있을까요? 2부터 10까지니까 9개가 더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계산을 해보시면 81이 나오시고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82가 10번째 항이 될 겁니다. 80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n의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식을 나열하고 변변 더해서 소거를 시키는 형태였습니다. 그런 걸 적용시키는 형태가 어떤 형태의 관계식이냐면은 자, 요런 형태의 관계식입니다. 요런 형태. 괜찮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의 레벨 2의 관계식은 자, 형태가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a의 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아까는 상수 알파를 곱하면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상수가 아니라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형태도 역시 레벨 2 관계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떻게 가볼까요? 자, 첫 번째 항은 1입니다. 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에다가 어떤 걸 곱하느냐면은 n 플러스 1분의 n을 곱해서 만든 항입니다. 되겠죠? 자, 이때 그럼 우리는 아까는 특정한 항을 구해봤으니까 여기서는 n째 항, 일반항을 구해볼까요? an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얘가 첫 번째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레벨인가? 첫 번째 레벨은 아니다. 왜? 여기가 상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두 번째 레벨인가? 두 번째 레벨 맞다. 두 번째 레벨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나열해서 더하든지 곱해서 소거시키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일반항이나 특정한 항이 나오더라. 그쵸? 자,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적당한 n을 대입해서 써볼 건데 처음으로 n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n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a2가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2분의 1 a의 1 2를 집어넣으시면 a3 해서 3분의 2 그 다음에 a의 2 4를 집어넣으시면 a의 3을 집어넣으면 4 그래서 4분의 3 a의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구하고 싶은 항이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 그럼 맨 마지막 왼쪽에 an이 나오게끔 적당한 n을 집어넣습니다. n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n-1.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n-1을 집어넣으시면 n분의 n-1에 a의 n-1이 되실 거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뭐죠? 변변 더하거나 곱해서 소거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해서 소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는 얘네들이 곱해져 있고 이쪽에는 얘네들이 곱해져 있고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분으로 소거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항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에는 an만 남았습니다. an. 그 다음에 여기서는 a1만 남았죠. a1을 쓰겠습니다. 곱하기 자, 그 다음 걸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에서 그림에서 바로 지우셔도 상관없는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점점점 n분의 n-1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약분이 됩니다. 어떻게 약분이 되죠?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줬고 그래서 결론은 an이 어떤 식이 나오신다?
n분의 1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일반항은 n분의 1이구나 라고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레벨 2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두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 an에다가 어떤 n에 관한 식을 더해서 n 플러스 1번장을 만드는 형태랑 an에다가 n에 관한 어떤 식을 곱해서 n 플러스 1번장을 만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고, 그 두 가지 형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더라? 자, n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식을 나열하고 변변 더하든지 곱해서 소거를 시키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요거를 우리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자, 연쇄소거법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연쇄적으로 소거를 시키는 방법. 연쇄소거법. 예전에는 축차 대입법 이러면서 조금 어려운 말을 쓰기도 했는데, 연쇄소거법 괜찮은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연쇄소거법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레벨 2였고,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자, 세 번째 레벨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레벨 3입니다. 레벨 3는 별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는 별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레벨 1이 아니고 레벨 2가 아닌 모든 아이들은 다 레벨 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별다른 방법 없이, 자, 항을 나열하게 됩니다. 항을 나열해야 됩니다. 나열한 뒤에 뭘 찾아내셔야 된다? 규칙을 찾아내든지 찾아내실 수 있으면, 아니면 계속 나열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항이 나올 때까지. 규칙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찾더라도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산으로서 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는 계산으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만 줍니다. 자, 그리고 나열을 하시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떤 수열도 많이 나올 수 있냐면은 반복이 되는 수열, 반복이 되는 수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에 반복되는 수열. 이런 수열을 우리는 주기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주기를 갖는 수열입니다. 그런 수열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가봅시다. 한 두 가지 정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1이고,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2 곱하기 AN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이때, 자, 여기에서 이때 A의 다섯 번째 항은 얼마니라고 만약에 묻는 문제라면, 첫 번째, 자, 우리가 요거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N을 구한 뒤에 n에다 5를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냥 다섯 번째를 구하셔도 되고, 자, 뭘 쓰시든지 상관은 없는데, 여기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봤더니 첫 번째 레벨일까요? 아니죠. 첫 번째 레벨이 되려면 얘가 없든지 얘가 없어야 되는데 둘 다 붙어있지. 두 번째 레벨일까요? 아니죠. 두 번째 레벨은 뭐였죠? AN에다가 어떤 식 자체가 더해져 있든지, 또는 AN에다가 어떤 n에 관한 식이 곱해져 있든지. 자, 얘는 그것도 아니고, 즉 레벨 1도 아니고 레벨 2도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 레벨인데, 세 번째 레벨은 어떻다? 항을 나열해서 규칙을 찾을 수 있으면 좋고, 못 찾으면 그냥 나열하시라 이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 그럼 세 번째 레벨이니까 그대로 갑니다. A1은 1입니다. 다섯 번째를 찾으면 되겠죠. A2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A2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A1의 2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시면 되고,
A1이 1이라 그랬으니까 1 집어넣으시면 또 1이 나오시네요. 네. 이거 계속 1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바꿀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좀 바꿉시다. 첫 번째 항을 2라고 하겠습니다. 2. 그럼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2, 4 빼기 1이어서 두 번째 항이 3이 되십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두 번째 항을 2배를 하시고 또 1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이 3이니까 3 곱하기 2, 6에다가 5가 되십니다. 규칙은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번째 항은 여기다 3을 집어넣으시면 2의 A3에다가 1을 빼시면 됩니다. A3은 여기서 구해놓은 걸 집어넣으시면 10에다가 1을 뺄 거니까 9가 되겠죠. 그냥 하다 보니까 구하고자 하는 다섯 번째가 온 겁니다. 다섯 번째는 2의 A의 4 마이너스 1이니까 9를 집어넣으시면 18에다가 1을 뺄 거니까 17.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17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냥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n체항을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에게는 이번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으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은 2입니다.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2번째 항은 이건 아까 살펴볼 건데 어떻게 할까요? n 플러스 2번째 항은 이렇게 해볼까요? 자,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얘가 더해져 있을 때는 피보나치 수열이었는데 빼서 만든다 그럽니다. 이렇게. 자, 그때 A의 다섯 번째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2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를 만들면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보면 세 번째를 만들려면 n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되네요. 2에다가 1을 빼면 되니까 얘가 얼마나 될까요? 1이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항 구할 겁니다. 네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번째 항은 우리가 여기 관계식에서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만든다?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되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네요. 그럼 얼마죠? 1에서 2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냥 여기서 바로 쓰면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되네요. 또 여기서 얘를 빼면 되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자, 선생님 그냥 막 만들었는데 그지? 레벨 1과 레벨 2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나열을 해서 수열을 구해내시는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항과 항사의 관계식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은 자,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하든지 일반항을 구하는 거였다. 대표적인 귀납적 정의가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좀 간단한 경우, 즉 레벨 1인 경우에는 등차 또는 등비라는 사실을 식을 보고 읽어낼 수가 있고, 그럼 등차 등비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고, 레벨 2로는 자, 어떤 항에다가 어떤 식을 더해서 새로운 항을 만드는 형태와 어떤 항에다가 새로운 식을 곱해서 만드는 형태가 있었고, 이런 형태들은 자, 연쇄소거법이란 걸 이용해서 특정한 항 또는 일반항을 구해냈었다. 연쇄소거법이 뭐였다? n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나열한 뒤에 변변 더하든지 곱해서 소거한 뒤에 정리를 하면 되더라. 되겠죠? 그럼 이게 아니라면 어떡한다? 이게 아니라면 실은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그냥 나열하시라. 나열하다가 규칙이 보이면 좋고, 아니어도 우리는 적당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도만큼만 문제가 주어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번째, 이게 터무니없이 500번째를 물어본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오니까 찾아보세요라는 거고, 규칙을 찾기가 힘든 경우라면 적당한, 많아봐야 7번째, 10번째 우리가 계산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수열의 귀납적 정리였습니다.